네, 오늘은 그 모바일 팀원이 업데이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 한 열흘 동안 팀원이가 잘 안 찍히는 거예요. 모바일 팀원이가.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는 몰랐는데 어쨌든 계속 여러 번 되면 찍히긴 찍혀서 그냥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찍고 나서 팀원이 매니저 앱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팝업 창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팀원이 매니저 앱 평점이 1점인 거예요. 그리고 리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모바일 팀원이가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퍼플렉시티한테 제가 이 지금 팀원이 업데이트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25일 날부터 업데이트 이후에 생긴 현상이고 지금 그러니까 2주 정도가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 리뷰는 한 12월 한 3, 4일 정도까지 달렸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문제가 안정화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기사도 좀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기사도 제가 찾은 바로는 한 개밖에 안 올라와 있었고 이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긴 건지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모바일 티머니 앱 하나로 잘 작동을 하고 있었죠. 저도 기후 동행 카드를 지금 쓴 지 몇 달이 됐는데 태그를 잘 했거든요. 저는 아직 태그리스 기능은 써본 적이 없지만 기후 동행 카드 태그는 잘 됐었는데 지난 한 2주 정도 좀 태그가 잘 안 된다는 걸 느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티머니 매니저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 불가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태그가 잘 안 됐던 이유가 티머니 매니저 앱을 깔지 않아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티머니 매니저 앱 자체가 잘 안 깔린 사용자들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팀원이 매니저 앱을 강제로 깔아야 한다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 팀원이 앱을 출퇴근길에 쓰잖아요. 근데 이제 팀원이 매니저 앱을 깔아야 한다는 건 그리고 깔고선 허용해야 되는 권한도 많고 인증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출근길에 퇴근길에 바쁜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데 해야 했고 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그냥 전철에서 그거를 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카드로 찍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제가 안 되고 팀원이 매니저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게 안 뜨신 분들도 있대요. 애초에 이 팝업이 아예 뜨지도 않아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그가 안 돼서 팀원이 앱을 삭제했다 다시 깔고 막 이랬는데 리뷰를 보고 이제 팀원이 매니저 앱을 깔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후동행 카드를 충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실물 카드를 쓰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설치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리뷰도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자체가 잘 안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 하고 나서 유심 연결이 잘 안 돼서 유심을 뺐다 꼈다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최적화를 제외해야 하고 또 백그라운드 기능을 켜야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애초에 이 매니저 앱을 왜 깔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배터리 최적화 제외나 백그라운드 알림 설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폰이 느려지고 그리고 티머니 앱도 되게 느려지더라고요. 제가 포지도 켜보고 그냥 와이파이에서 해봤는데 좀 티머니 앱 자체가 잘 안 켜지는 현상을 저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가 확실히 왜냐면 이거를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켜놓고 배터리 시작카드 제외했기 때문에 저는 가뜩이나 지금 핸드폰 산 지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데 되게 급속도로 빨리 닳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느꼈던 것 같고 또 태그리스를 저는 쓰진 않지만 태그리스가 아예 이제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태그리스를 설정하는 원래 설정을 하는 그 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른 데를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네, 태그리스 UI가 사라졌었다. 그래서 따로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또 외산 해외향 단말 차단 논란. 뭐 예를 들어 샤오미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기후동행 카드를 잘 쓰고 있었다가도 이번에 티머니 매니저 앱을 깔 때는 지원하지 않은 단말이라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변을 달아주긴 달아주는데 매크로 답변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앱을 왜 깔아야 되는지, 뭐 백그라운드는 왜 해야 되고, 배터리 최적화 제외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고 설치를 해주십시오. 고객센터로 연락 주라는 댓글만 거의 다 달았더라고요. 근데 고객센터 자체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느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평소에도 티머니가 고객센터 연결이 엄청 잘 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전화를 많이 해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전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답변을 매크로만 달고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좀 화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잘 되던 걸 갑자기 안 되게 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설치를 했는데 뭔가 버그나 오류도 많고 배터리도 빨리 닳고 속도도 느려지고 각종 권한들을 뭔가 허용해야 하고 어떤 기존에 잘 쓰던 단말기까지 안 되고 하니까 좀 혼란스러운 거죠. 특히 이제 출퇴근길에 마음이 되게 바쁘잖아요. 특히 출근길에는. 근데 이제 서서 막 그거를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머니 측은 뭐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고 이 매니저 앱 설치해야 합니다. 백그라운드 실행과 알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정확히 왜 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제 구조 변경, 필수 설치, 단말 차단까지 가는 중대한 정책인데도 왜 이 구조가 필요한지 어떤 보안, 기능 향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면 사실 앱을 까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앱을 하나를 더 깔아야 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돌려야 되고 배터리 최저가까지 제외해야 하는데도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요즘은 제 개인정보 털리는 사태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정보 털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안을 핑계로 한 권한 데이터 수집 아니냐는 불신도 되게 많았어요. 리뷰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겠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무적으로 얽힌 경우도 많아서 이번 업데이트 때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탈퇴를 거의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 티머니는 사실 실물 카드 쓰면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우겠다 이런 식의 리뷰들도 꽤 많았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추론이에요. 이거는 퍼플렉스리가 추론을 한 겁니다. 네. 실제 내부 설계와 100%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 일단은 추론한 게 뭐냐면 엔진 따로, 화면 따로, 코어 모듈을 분리하는 것을 시도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티머니 매니저 앱 설명에 유심 및 가상카드 기반 티머니 서비스 이용 시 실행되는 앱이고 단독 실행이 안 되고 아이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바일 티머니는 화면, 충전, 조회 그 모바일 티머니 위에 유심, 가상카드, 태그리스, 기후동행 카드 같은 하드웨어, 백그라운드 코어 엔진을 따로 떼어낸 구조로 보인다. 네. 그럼 왜 따로 떼어내야 했는가? 앞으로의 기능 단말 확장을 위한 기반 다지기가 아니었는가라고 추론을 해요. 기후동행 카드, 태그리스, 유심 티머니에 더해 다른 지자체 교통카드나 다양한 지갑, 단말 연동까지 생각한다면 하나의 앱의 모든 코어 로직을 쌓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개발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리팩토링 그리고 그 기능 분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안에 너무 많은 기능이나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기능을 세세하게 쪼개서 나누고 그 파일을 짧고 작게 만들라고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강사님이.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티머니 앱 단독으로도 잘 돌아가지만은 앞으로의 기능이나 단말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는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앱의 모든 코어 로직을 쌓는 방식이 장기적 관리가 없단 말이 그거인 거예요. 지금은 잘 돌아가지만 코어 모듈은 이 매니저 앱인 거고
서비스 앱은 모바일 팀원이 구조, 이렇게 두 가지 앱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면은 OS 단말 대응, 보안 패치 세 기능을 코어 쪽에서 한 번에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추론합니다. 안드로이드의 배터리 백그라운드 정책을 우회해야 하는 특수성, 이거는 왜 지금 특수성이 왜 생겼느냐. 자, 태그리스 기후동행 카드 유심 교통 카드는 앱을 켜지 않고 화면이 꺼져 있어도 단말기에 대면 바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버전이 올라갈수록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백그라운드 앱을 더 세게 죽인대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어야 하는 코어, 매니저 앱인 거죠. 사용자가 가끔 열어보는 UI, 모바일 팀원이를 분리하고 코어에만 강한 권한, 배터리 예외를 주는 설계를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결국 이게 되게, 왜냐면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앱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런 테스트가 없이 급하게 배포를 했다는 인상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시민의 많은 상당수가 사실 기후동행 카드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당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했다는 거는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를 좀 추측을 해본 겁니다. 네. 발표된 바가 거의 없어서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시나리오를 몇 가지로 나누면 내부 일정, 계약, 정책 마감 기한, 지자체 교통정책, 예를 들어 기후동행카드 확대 등, 통신사, 제조사와의 계약, 내부 사업 로드맵 등에서 이 시점까지 코어 구조 전환을 끝내야 한다는 데드라인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안정화보다 일단 일정 맞추기가 우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경험하는 불편함보다 그 일정 맞추는 게 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OS 단말 변화 대응 압박. 특정 안드로이드 버전 이후로 기존 구조에서 태그리스 유심 작동이 불안해졌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아예 코어를 갈아엎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 경우 지금 안 바꾸면 앞으로 더 큰 장애가 터질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 테스트 범위 리소스 한계. 서울 시민 상당수가 쓰는 서비스인데도 실제로 단말, 통신사, OS 버전 조합을 다 돌려보려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실에서 일부 대표기기 위주로만 테스트하고 나머지는 라이브에서 잡겠다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코어 분리, 보완, 확장이라는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바꿀 거냐에서 일정이나 리소스를 이유로 너무 성급하게 라이브에 올려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구조다. 그럼 왜 이렇게 사용자들의 불만이 클까? 이것도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앱을 허접하게 업데이트했느냐고 느끼는 것인가? 핵심은 세 가지다. 이미 모바일 팀원이 단일 앱에서 당작은 잘 되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저도 문제없이 잘 쓰고 있었거든요. 업데이트 이후에 갑자기 태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 기분을 많이 느꼈었어요, 저도. 네. 유저 입장에서는 기후동행 카드도 잘 찍혔고 태그리스도 쓸만했는데 굳이 왜 업데이트 해야 했는가? 잘 되던 거를 빼앗긴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던 기능을 되게 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했다 이런 인상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잘 쓰고 있던 걸 업데이트 이후에 못 쓰게 된 것 같으니까. 내부는 미래 유지 보수 난이도를 보고 구조 개편을 택했겠지만 사용자 눈에는 안 망가진 걸 굳이 뜯어고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전환기 푹질 테스트 부족이 너무 티나기 때문. 저는 팀원이 왼쪽 앱 설치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되고 막 앱이 멈추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설치 99%에서 멈추거나 앱이 실행이 안 되거나 태그리스 기후동행 카드가 오류가 되거나 특정 단말 차단 등은 런칭 전에 실제 출퇴근 패턴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했나? 라는 의문을 강하게 남긴다. 세 번째, 사전 공지나 설명, 사과 대응이 모두 약했기 때문. 사실 이 정도의 규모의 업데이트면 최소한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뭔가 팝업으로 이렇게 모바일 팀원이 팝업 같은 걸로 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LMS, 문자 메시지로 미리부터 공지를 해주거나 하면서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단말 차단 같은 경우는 내가 샤오미를 쓰는 사람이면 2주 정도 전부터는 알아야 내가 그럼 이제 기후동행 카드 안 써야겠다 해서 환불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후불로 뭘 쓸까 이런 것도 고민할 수도 있고 카드를 새로 신청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공지만 사실 잘해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한 2주 정도 전부터만 사전 공지만 철저하게 해주고 했으면 훨씬 불만이 덜했을 것 같고, 또 그러면 2주 동안 진짜 테스트도 빡세게 돌려서 테스트도 좀 잘했으면 이런 문제도 적었겠죠. 그죠? 사전에 배너나 문자 또는 공지로 언제부터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왜 매니저 설치 권한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좀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장애가 터진 뒤에도, 장애가 지금 터지고 한 2주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네. 근데도 한 6일부터 리뷰가 한 12월 4일까지 쭉 달렸는데 다 진짜 최악의 리뷰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경험했어도 굳이 리뷰를 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했어도 리뷰 안 단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리뷰가 800개가 넘더라고요. 그쵸. 장애가 터진 뒤에도 리뷰에는 복사 붙여넣기식 답변만 반복되고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는 체감이 이어지면서 갑질하는 것 같다, 무능한다 이런 인식이 느껴지는 것이다. 네, 고객센터 연결도 사실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직장인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면은 이제 고객센터도 끝나는 시간인데 고객센터 전화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팀원이가 해야 할 일과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응, 팀원이가 해야 할 것, 기획, 기술, 커뮤니케이션, 설치, 전환 방식, 재설계, 모바일 팀원이 앱 첫 화면과 공지. 근데 사실 지금도 공지에는 없더라고요. 팀원이 매니저 앱, 파워 같은 거는 없는데 팀원이 매니저 앱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가 왜 있었고 지금 어떤 불편함들이 보고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지는 없더라고요. 네. 그냥 팝업 같은 건 떴던 것 같은데. 네. 왜 코어를 분리했는지, 팀원이 매니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권한이 왜 필요한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맞아, 이것만 해줘도 리뷰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대 대규모 변경은 피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 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권한 백그라운드 모드 제공. 태그리스, 기후동행 카드 등 고급 기능을 쓰는 사람에게만 강한 권한 모드를 요구하고, 잔액, 조회, 충전만 쓰는 사람은 라이트 모드로 최소 권한만 쓰도록 옵션을 나눠야 합니다. 그쵸? 이 백그라운드랑 배터리 셀커 제외 때문에 배터리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계속 뭐가 떠 있어요. 기후동행 카드 사용 중 이렇게 계속 떠 있어요. 하루에 딱 2번, 3번 쓰잖아요. 몇 번 안 쓰잖아요. 카드 쓰는 건. 근데 계속 떠 있는 거야. 설치, 업데이트 품질 관리 강화. 99%에서 멈추거나 설치가 실패하거나 기존 앱 실행이 불가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뭔가 켜도 되게 느리게 떠서 아까 좀 불편했고, 아예 실행이 안 돼서 삭제했다가 재설치하신 분들도 많대요. 교통 인프라 서비스로선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단말 통신사 OS 조합별로 오류 데이터를 모아서 문제가 심한 조합부터 우선 패치하고 공지해야 합니다. 외산 해외향 단말 정책 재정비. 어떤 모델이 되고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언제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풀 건지 공개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떤 모델이 되고 왜 안 되고 이런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외산 안 된다? 이런 거 봤는데 왜 안 되는지는 무슨 안정성? 이런 문제라고 봤는데 또 구체적이진 않죠. 뭔가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 개선. 리뷰를 답변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 대신에 현재 인지된 문제 리스트, 조치 계획과 예상 일정을 정리한 상태 페이지나 공지를 상단에 고정. 이거 되게 좋은데요?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 그런 상태 페이지 같은 거를 공지를 해주면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구나, 어떻게 해결할 거구나, 어떻게 해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좋겠죠.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모바일 팀원이 앱 캐시 삭제 후 재설치하니까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실물 교통카드로 찍었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태그리스를 끄고 일반 태그로 전환하거나 태그리스나 기후동의 카드를 안 쓴다면 백그라운드 권한을 꺼서 사용 가능 여부를 테스트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태그하는데 하루 종일 백그라운드를 켜놓는다는 것도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해볼게요. 티모니 매니저는 유심, 가상카드, 태그리스, 기후동행 카드를 더 잘, 더 많이, 더 오래 돌리기 위해 코어 엔진을 따로 떼어내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좋은 의도의 무색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전환 시점이나 테스트 공지 사과 대응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인식이 되게 이미지가 안 좋게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앱 설치하라고 떠서 저도 사실 핸드폰 용량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앱 하나 더 까는 것도 되게 민감한 편이고 리뷰에 보니까 용량도 없는데 왜 깔라고 하나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핸드폰 용량을 차지한다는 것도 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누군가한테 앱을 하나 더 설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앱도 되게 무겁고 느리고 뭔가 배터리 소모도 많고 이런 앱을 까는데 이거를 깔고 나니까 또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뭔가 허용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뭐 또 인증하고 뭐 맞다.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전 태그하고 들어와서 했지만 태그하기 전에 뭔가 그런 게 떴고 그래서 그거를 해야만 태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마음이 되게 조급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리뷰들을 보니까 그 답답한 마음들이 되게 공감이 되고 만약에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특히 서울 사는 사람만 쓰는 거니까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특히 출퇴근길에는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열차와 관련된 교통수단과 관련된 곳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되게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리뷰들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불편했으니 개선해주세요가 아니라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작은 문제도 진짜 잘 분노하는 편이긴 해서 그분들을 보면서 공감이 정말 많이 되면서도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는 걸까? 이게 어디서 오는 문제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문제가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겼다면은 이런 동일한 수준의 분노가 보고가 됐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문화권이나 우리 사회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들이 마음이 다들 바쁘고 급하고 이미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이런 앱 업데이트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런 불편함들이 사실 싫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난 분노를 느낄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좀 화가 나 있어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니까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도 뭔가 다들 뭔가 이미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충분히 어떤 문화권의 누군가에게는 사실 같은 문제가 경험됐을 때도 뭐 그럼 다른 카드로 찍어야지 하거나 뭐 오늘은 좀 지각해야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식의 실수나 그런 것이 잘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이다 보니까 지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긴장도나 두려움, 거부감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지각을 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지각하는 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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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고 지각을 한다고 저한테 엄청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지각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이 교통카드 때문에 지각을 했다면 저도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지각을 했을 때 내가 경험하는 불이익이 정말 그렇게 큰가?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분노, 이게 정말 많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서 특히 더. 이 분노가 도대체 어떤 분노인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티머니 앱 업데이트 관련돼서 제가 조금 답답해서 찍어본 것 같아요. 만약에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이 주제 관련해서 이미 영상이 많이 있었다면은 제가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